시계 시장은 마치 가을을 준비하듯 잠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주는 신제품도 이야깃거리들도 약간은 주춤한 한 주였습니다. 자, 그래도 9월 마지막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메이저 브랜드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데마 피게의 신작 몇 개를 보여드렸었는데 몇 가지 모델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상 스펙이나 가격 등은 무의미할 것 같아서 디자인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어째 다이얼에서 고양이가 보이는 것 같은 플라이트 루비온 크로노그래프와 고급화 전략이 성공한 지아로크 커스텀으로 보이는 로열오크 컨셉 플라잉 뚜루비용 GMT, 그리고 18K 골드와 블루 세라믹이 비교적 튀지 않게 적용된 플라잉 뚜루비용 오픈워크, 마지막으로 오닉스의 미려함을 손목에 옮긴 셀프 와인딩 플라잉 뚜루비용 등입니다. 약간 무의미하지만 선택을 해보자면 저는 로열오크가 가장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마라톤에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 재미있어 보여서 소개합니다. 컴패스라는 제품이고요. 마라톤에서 만들었다 뿐이지 사실 시계는 아닙니다. 모델명처럼 말 그대로 나침판을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한 거고, 케이스는 마라톤의 필드워치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m 방수 성능을 자랑하기도 하고 마라톤 특유의 마라글로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사이즈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같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짐작이 되시죠? 종종 투러치에 스트랩용 나침판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봤었는데 이런 건 꽤나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세일을 하고 있고요. 63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노모스는 멋진 협업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잡지사 프라텔로와의 협업 제품이고요. 모델명은 쉽게 블루판다입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디자인의 헤이그라는 모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검정색 대신 미드나잇 블루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비되는 주황색 초침이라든지 귀엽게 나와있는 네덜란드의 풍차 이미지가 주요 디자인 포인트고요. 흔한 월드타이머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노모스와 네덜란드의 느낌이 잘 녹아있네요. 이 제품은 한국 시간으로 27일 화요일 오후 1시에 4,620유로로 100개 한정 판매가 시작됩니다. 다만 노모스에도 취리라는 월드타이머 시계가 있고 이 시계의 경우는 이제 컬러 외에 디자인이라든지 대부분의 스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한 구매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라도는 근사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다이아스타 오리지널 60주년 에디션이고요. 소재의 마법사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번에는 세라모스라는 소재로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디자인 역시 스위스의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했다고 알려졌고요. 라도가 가진 특유의 빈티지 디자인과 새로운 소재의 언밸런스한 조합이 제법 근사해서 꽤 많은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에디션은 257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디자인 기준은 유지하면서 약간의 차이를 둔 일반 버전 3종은 187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라도 특유의 주얼리풍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브랜드도 알아보죠. 베네치아 니코의 멋진 모델들이 사전 구매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대표 라인업인 네레이데고요. 39mm와 39mm GMT가 출시되면서 이를 기념해 사전 구매와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10월 7일까지 약 30% 할인이 진행되고요. 39mm 5종, 39mm GMT 4종이 해당됩니다. 가격은 각각 51만 9천원, 61만 5천원이 되었네요. 베네치아 니코는 브레이슬릿이 약간 투박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꽤 많이 발전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로고나 디자인 혹은 색감 등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시계들이긴 합니다. 시계에서 디자인을 제일 중시하는 저에게는 꽤나 경쟁력 있는 모델들인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건 신제품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오랜만에 들려본 베어에서 재미있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DS 아틀란틱 USA 솔라 38mm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재미있는 이유는 모델명처럼 광충전 무브먼트 앱손 VS22 솔라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솔라 무브먼트를 사용한 건 꽤나 희귀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자세한 스펙은 사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충전 무브먼트를 사용할 경우에 다이얼 색이 약간 탁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계의 경우는 쨍한 검정을 잘 표현한 게 눈에 들어오고, 또 최근 인기 있는 38mm라는 작은 사이즈, 또 기본에 가까운 다이버 디자인, 퀵 릴리즈 버튼 등을 통한 사용 편의성, 또 나토 스트랩 기준 359달러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강점이 꽤 있는 모델들이라서 가볍고 안전한 투러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이겠습니다. 카메라 디자인 시계로 유명한 탁스가 신제품 펀딩 중에 있습니다. 홍콩 브랜드인 탁스는 카메라나 LP처럼 일상품이 떠오르는 디자인이나 특유의 미니멀리즘한 디자인으로 매니아분들이 꽤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계와 자를 컨셉으로 차용한 타임룰러 오토매틱 에디션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디자인과 오픈아트, 그리고 자를 그려낸 9시 방향의 마커가 인상적인 모델이고요. 38mm 케이스 사이즈의 미요타 82S0 무브먼트,
5기압 방수 성능의 총 4개의 색상 옵션이 있습니다. 펀딩가가 약 36만원 정도로 가격에서 약간 모호한 감이 있기도 하는데요. 탁스의 기존 시계들은 평이 좋기도 했었고 확실히 디자인에는 강점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저 같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포이버스는 갑자기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모델은 아니고 아폴로 티타늄 모델에 한정되는 세일인데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아폴로 티타늄 전체 모델을 대상으로 4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드 아폴로를 입력하시면 적용이 되고요. $625 최고가 모델을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375가 됩니다.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티타늄 모델들이 소재나 가공을 이유로 값이 엄청 뛰기도 하는데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걸 보면 티타늄이라고 마냥 비싼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는 포이버스 시계를 무척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디자인만 취향에 맞는다면 이 시계 역시 훌륭한 마이크로 브랜드 컬렉션이 될 겁니다. 로리에는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7월쯤에 넵튠과 팔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8월 혹은 9월에 출시될 거라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로리에에서 SNS로 아마도 10월까지 연기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리에의 기준에 걸맞는 좋은 시계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게 넉넉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실사 등을 업데이트한다는 것 같은데 혹여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아쉽기 그지없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새로운 국산 마이크로 브랜드의 론칭 소식을 접했습니다. 브랜드명은 조리개를 의미하는 에퍼처고요. 에디션 1 오토매틱 시계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판매 홈페이지 Q&A를 보면 A11을 기반으로 디자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고 필드워치류의 다이얼 디자인에 마치 뿔을 연상케 하는 긴 러그 디자인, 또 케이스백에 있는 태극 무늬, 또 독특하게 표현된 핸즈 디자인 등이 특징입니다. 37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또 NH38A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OAS 스트랩을 사용했으며 가격은 약 28만원대입니다. 이건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후기가 많지 않아서 왈가왈부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새로운 국산 시계 브랜드의 출범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멋진 브랜드와 시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또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재밌는 브랜드와 시계를 발견했는데 바타비라는 브랜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신생 기업으로 보이고 두 분의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브랜드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브랜드를 재밌다고 표현한 건 출시되는 시계들이 무척 알록달록하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의 시계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매진이 된 코스모폴리의 시리즈나 또 선 주문을 받고 있는 지오그라프 라인업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이나 색감이 워낙 독특하기도 하고 해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꽤 좋은 평도 받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비싸다는 느낌이 강한 가격대라든지 아직은 검증도 조금 부족하기도 해서 혹시 구매를 원하신다면 해외 후기를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봅니다. 스와치그룹의 서비스 비용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스와치그룹 홈페이지나 대표 브랜드 몇 개의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아직은 공지가 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10월에 인상이 확정되었고 오메가, 라도, 티소, 미도, 해밀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오버홀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요. 가격 인상폭은 약 10만원 안팎입니다. 서비스 주기가 다가오는 분들은 매장에 꼭 문의하셔서 9월 내로 신청하셔야겠고요. 스와치그룹은 타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과 서비스 내용에 아주 큰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어서 큰 호평을 듣고 있긴 하지만 가격 인상 소식이 당연히 반가울 리는 없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타임랩 시계교육 기본과정에서 61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중입니다. 저는 SNS 광고로 접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무브먼트 분해 조립을 포함해서 시계 전반적인 이해, 또 시계 공구에 대한 이해와 AS실의 구조, 또 시계 업계의 근황 등 시계 산업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더불어 시계 관련 서적을 증정하기도 하고요. 실습했던 무브먼트로 수동 시계를 하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도 하네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타임랩 시계학개론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 저도 아래에 링크 첨부해 둘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계 수집을 취미로 삼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을 시계 거치대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집사 거치대나 우주인 거치대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이게 10,000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는 귀여운 아이템이라서 인기도 많은데 저도 하나 구매할까 해서 찾아보다가 어딘가 익숙한 강아지 모델이 새로 보였습니다. 이 강아지를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나 차량용 방향제로 접했던 것 같은데 힙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귀엽네요.
이 거치대 시리즈가 여러 복장의 집사도 있고 또 우주인과 다양한 동물들, 심지어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약 10,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포춘독 시계 거치대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시계 소식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최근에는 마이크로 브랜드나 신생 브랜드들이 힘을 쏟고 있는 요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구독자 10,000명을 넘기게 됐습니다. 큰 응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계속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